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걸 자기충족적 애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하는 사회심리학 이론입니다. 그 학자가 든 예는 이겁니다. 록사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고 없건 간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애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자기암시, 오토 서그제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학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록사나가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행동이 수상해.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녹초가 돼서 왔는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 그럼 며칠을 지났는데 아내의 태도가 계속 그 모양이야.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마누라한테 툭툭거려. 그럼 록사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봐, 내 예측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나중에 헤어진다. 이게 그분이 든 예입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나중에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그게 사실인가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모두 맞다요. 모두 맞다. 그래서 그것이 학설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것이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요 배꼽 밑에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게 올라와요. 그걸 억눌러야 되는 게 이제 자기 암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비서구 국가로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만 선진국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 질서의식이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국민의식 수준이 일본은 정말 선진적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몇 배나 더 잘하는가 보니까 1200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법원에서 조사한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분들보다 좀 생기하지 거짓말을 6000배 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요, 즉 그러니까 정직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큰 자본이 됩니다.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와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 딱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불법 주차. 미국은 전혀 없어요. 일본은 한 대도 없어요. 단 한 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분 이상 불법 주차하면 폭파시켜버리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테러 때문에. 그게 10분 이상 불법 주차했다는 것은 테러 차량일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폭파시켜버려요. 후진 상태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건 앞에 가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기계식 교육을 하면 중진국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2차 대전 이후에 딱 한 나라, 일본만 선진국이다. 이렇게 딱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는 자연법칙이거든요. 그것이 신의 법칙일 수도 있고, 경제법칙도 자연법칙이고 신의 법칙이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경제법칙을 지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건 창조의 법칙을 어긋나고, 법칙에 어긋나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패가 망신해. 그래서 에티켓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티켓 지킨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내가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자본, 생산성, 소득. 이 문제는 자본이에요. 모든 건 자본에 출발합니다. 아까 정직성, 그 다음에 근면성, 인내심도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본은 생산성을 가져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돈을 잘 벌겠어요? 도둑놈이 잘 벌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 사회는 부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나타내고 생산성이 높으면 소득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득을 올리고 싶다면은 내 생산성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진 자본은 뭔가를 봐야 돼.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소득으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시면 도대체 내가 가진 자본이 무언가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별로 가진 것이 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언제나 제 시간에 하는 얘기는 실증 분석입니다. 실증 분석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 if then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실증적 분석입니다. 인과관계를 그렇게 단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말할 뿐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사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놈은 사기꾼 아닌가. 이것은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스폰서 말도 듣지 마시고 파트너 말도 듣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만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말하시는 분들은 전부 좋다고 그래. 애텀이 좋다고. 근데 과연 내 필링이 그런가를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공 못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에 참여해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성공은 못합니다. 학습하는 과정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몸만 있으면, 인내심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성공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마태 효과. 이거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건 사회학 이론에 나온 하버드 대학교 아까 제가 말한 로버트 머튼 교수가 만들어낸 1969년에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하늘의 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입니다. 있는 자는, 이것을 자본이 있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본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이걸 뭐예요? 부익부라고 그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빈익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을 로버트 머튼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본이 있는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도 자본으로 바꾸세요. 자본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을 수가 없고 자본이 적은 자가 소득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왜 이 사는 시스템, 우리 이 경제 체제, 정치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그러겠어요? 자본이 핵심이니까 그래. 자본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사셨죠. 자본이 핵심이에요. 자본. 2500년 전 도자의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천지의 도는 손 유여히 부족 돌섭조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남는 곳에서 덜어서 부족한 것에 보충해 주는데 이게 자연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천지의 도는 남는 곳에서 덜어서 부족한 곳에 보충해 주는데 인지도적 불연,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불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손 부족이 풍유요. 없는 데서 덜어서 많은 놈한테 갖다 바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노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구지택도 안 되는 백성들한테 뜯어서
권문세가가 다 가져갔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지금도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요놈은 자본이 많은 놈이고 적은 놈이야. 누가 이겨 이거. 자본이 적은 자가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대항했다가는 이 꼴이 돼요. 이거 미국 그림입니다. 사각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대학 졸업했어. 요 사람은 부모를 캐딜락에 태우고 달리는데 요놈은 리아카에다 목줄을 걸고 지가 달리려고 그래. 경주에 누가 이겨요? 이건 대답하면 바보죠 이건. 이게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이 자본을 가지고 있고 캐딜락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요 대학 졸업생은 리아카밖에 없어. 자본이 없는 건 아니야. 리아카가 있어. 그래도 얻고 달리는 것보단 나아. 그렇죠? 그러나 대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가고 나면 재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 알렉산더 대왕과 고르디우스 매듭자. 그러면 이제 매듭을 끊어야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마케도니아 대왕입니다. 이분이 동방으로 진격할 때 지금 터키 땅 프리기스라고 하는 왕국에 도착하는데 이 프리기스 왕국에는 신전에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마차가 있었어요. 그 지금 현재 왕인 미다스, 영어로는 마이다스 왕의 부친인데 그분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전에 바칩니다. 그리스 같으면 제우스 신전에 바쳐요. 그러니까 신관들이 그 마차를 신전 기둥에 엄청나게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 그래서 거기에 신탁을 걸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 고대 신탁이에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많은 영호걸들이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못 풀어. 좀 포기하고 갔어.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진격을 하다가 프리기스 왕국은 지금 터키 앙카라 근처, 터키 수도 앙카라 근처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풀겠다고 갔어. 풀어보니까 안 풀어져.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이걸 잘라버렸어. 그런데 그 신탁에도 매듭을 풀라는 말이 없어. 매듭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 알렉산더는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왕이 됐어요. 그 밀어가게 풀고 있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얽히고 설키고 이게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푸냐고. 잘 드는 칼로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잘라버리고 그럼 뭐 해야 돼? 이 시간 이후 자본 축적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 축적이 칼이에요. 자본 축적이 칼이라고요. 시간 낭비. 그러려면 시간 낭비를 말아야 돼.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24시간 다 줬어. 그럼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 바로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오죠. 빠삐용은 포주를 죽였다는 죄로 프랑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프랑스 센트 조지 섬의 감옥에 독방에 갇힙니다.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독방에서 지네와 빈대를 바퀴를 잡아먹고 있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국물밖에 안 주니까. 우리 같은 된장국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혹시 산에 고립되면은 지네와 바퀴를 잡아먹어도 살아요. 그거 삽니다. 그러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12 재판관 앞에 섰어. 그래서 항변을 해서 나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 재판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무슨 죄입니까? 젊음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인생을 낭비한 죄. 야, 이놈아 젊었을 때 할 일이 없어서 사창가나 돌아다닌 놈이 뭐 할 말 있다고 떠들었냐 그런 말. 그러니까 빠삐용이 뒤를 돌아가면서 I'm guilty 하고 가죠. 나는 유죄.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 시간을 낭비하는 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예요. 그럼 그 죄값은 누가? 스스로 받아야 돼. 그건 뭐예요? 무지와 빈곤 부자유.
요 말은 요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데 이 자식은 지가 왜 달리는지도 몰라. 이게 부자유예요. 가라는 대로 가. 이게 시간 낭비 죄입니다. 바로 애터미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건 생산의 대가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데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이걸 생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잡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한다. 들에서 곡식을 채취한다. 이걸 또 생산이라고 봅니다. 생산. 두 번째, 현재의 재화를 그걸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도 생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가공해서 의자를 만들었다. 이걸 생산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왜 생산을 그렇게 정의하느냐?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 그래서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망하고 흥하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다시 말하면 나무 토막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이걸로 의자를 만들면 효용이 증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부가가치라고 그래. 부가가치, value added.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면 그걸 생산활동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유통은 뭡니까? 유통은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재화를 옮기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효용이 낮은 곳, 그 해모힘이 여기 KBNH에 있는 것보다 그것이 대구로 가서 어떤 가정에 배달되는 건 효용이 증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부르고 그 대가로 우리의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생산이에요. 자, 그런데 생산 구조를 보세요.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 자, GDP 기준이 고용 기준으로 봅시다. 1963년에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다가 어때요? 점점 현재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농부예요. 농림어업입니다. 어부까지 다 합해서요. 관공업은 거의 변화가 없고, 자, 서비스업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서비스업이 종사합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를 수가 많아. 예를 들면 텔레비전 집에 몇 대? 한두 대 있죠? 그런데 누가 그 텔레비전 한 대만 두시 마시고 5대 두세요. 5개 줬어요. 그러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1차 상품과 2차 상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절정에 달했다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종사하는 인구가 작아. 그 대신 3차 산업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서비스예요. 한이 없어, 한이.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업이 증가를 해요. 그럼 농어촌이 왜 못 사는가 한번 봅시다. 자, 농림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7%인데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은 2.3%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농림업의 소득이 도시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왜?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통계를 보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관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7%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30.5%. 그러면 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페이가 높다. 나오죠? 페이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2배 이상 돼. 서비스업은 77.3%인데 소득은 67.2%밖에 차지 안 해. 그 말은 영세 서비스업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식당, 미장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바로 생산에 투입되는 요 대가로 지금 소득을 받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져요. 토지, 그리고 자본, 그리고 노동입니다. 토지는 자연으로부터 물려받는 혜택을 모두 토지라고 그래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예요. 자본이에요. 자본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앞에 책상, 마이크, 영상을 전부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자본.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본, 노동은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안 돼요. 몸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내가 보유한 자본이에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자본 축적 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건 국가 평균이고,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개인의 소득과 관계됩니다. 이 생산 수단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본입니다. 자본. 과거의 생산 수단은 토지였어요.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모든 걸 지배했어요. 그 뒤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큰 공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적 자본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 자본을 누가 소유하느냐,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을 누가 갖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구조가 형성됩니다. 자본을 소유하면 노동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정했느냐?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기본법이고 가장 고위 법률이다. 자,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다. 이야, 이건 그냥 이 시간에 외우세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독재공화국이 아니다. 이건 아주 가장 높은 우리 가치를 반영한 거예요. 두 번째, 요건 이제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그 말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행사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못한다. 또 국방상 긴절한 요구가 있기 전에는 그것을 뺏지 못한다. 거기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전쟁이 터지면은 그걸 수용하는데, 수용해도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전쟁 상황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경영권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북한에서도 인정하는데 뭘 가질 수 없느냐?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본을 가질 수 없다. 자, 봅시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생산수단은 누가 소유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개인 소유 못해요. 이게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인데 그 전에 1978년 헌법이 기본 헌법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다음에 밑에 봐요. 국가 소유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 부분, 철도, 항공, 운수, 최신기관과 중소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개인 소유 못합니다. 공장 개인 소유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들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건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이게 1980년대 중반에 사회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무역을 하는 기업이 생기면서 사회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제는 전부 협동농장, 협동단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는 생산수단입니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 없다. 누가 가져? 협동농장이 갖는다. 거기 구체적으로 불임짐승 그려놨어요. 부려먹는 짐승. 소, 말은 자본입니다. 후려먹잖아요. 생산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왜? 자본이니까, 생산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본주의 사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 다시 말하면 자본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수단, 곧 자본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개인 소유가 나오잖아요. 개인 소유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개인적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다.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가 쭉쭉쭉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임금 받은 것하고 거기서는 각 집마다 뭘 주면 텃밭을 줘요. 텃밭을 주고 여기서 채소 같은 거 길러 먹어라. 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국가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임금 받은 것하고 텃밭에서 나오는 개인 소유는 상속을 할 수 있다. 상속 다 허용해요. 단지 뭐만 가질 수 없다? 생산수단, 자본은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자본의 소유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면서 모든 사회학이 자본의 소유부터 일어나니 이것을 국가가 갖도록 하자 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본은 그래서 노동이나 이 생산수단, 이 물적 자본하고 요즘 자본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라든가 이런 건 간단한데 자본의 개념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이건 상품 자본입니다. 우리가 돈은 화폐 자본인가? 화폐를 투자해서 유형 자본, 공장을 만듭니다. 그 원료라는 중간 제품의 자본을 사다가 상품을 만듭니다. 상품을 유통시켜서 거기서 더 많은 소득이 나오면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거기서 손해를 보면 그 공장은 망합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이제 그래서 상품도 자본입니다. 자본은 직접 생산 자본과 사회 간접 자본으로 나눕니다. 직접 생산 자본은 공장이나 반제품이나 기계처럼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자본을 직접 생산 자본이라고 하고, 그러나 직접 생산 자본은 아닌데 그게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돼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인프라라고 부르는 게 바로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본, 뭐 이 건물, 마이크 이런 것들이 물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내 몸에 축적된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축적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본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중요해져요. 인적 자본이 점점 중요해져요.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전략가들, 최고 두뇌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국민이 살기가 편해요. 그 사람들이 축적된 인적 자본 정도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 개념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모든 요소가 자본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요소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문화자본이 가장 세다고 돼 있어요. 문화자본.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 현자들이 보면 30분 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진된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면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면이라고 하는 자본. 그러니까 현자들이 하는 말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자원은 무슨 일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런 약속 하나 못 지키면 더 큰 약속은 더 안 지킨다 그러면서. 그 현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자본의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자본이에요. 심리자본, 매력자본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이에요. 자본. 왜? 생산성을 가져와요. 생산성을 늘려준다고요. 생산성을. 그래 이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건 형태가 없어요. 아까 정직성, 근면성, 그리고 인내심, 이게 자본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요, 그 어느 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자, 자본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대결. 요놈의 자식이 악어가 지가 세다고 생각했어. 난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요놈한테 덤볐어. 응?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죠. 코끼리 씨는 풀을 자시면서 이거 냅다 흔들어 버려. 자본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대결입니다. 대결 못합니다 여러분. 자본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이 요놈이 지금 하룻강같이 법 무서운 줄 몰랐죠. 덤비겠다고 딱 나섰는데 이건 한 입거리도 안 돼. 한 입. 그렇죠. 한 입거리도 안 돼. 3년 후에 전부 자기에게 뭘 선물하라고 그랬어요? 스타마스타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심을 하세요. 나는 나에게 3년 후에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안 그러면 나에게 미안하니까. 안 그러면 시간 낭비죄 걸리니까.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로얄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